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이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불필요한 집값 부풀리기가 밀어올린 부채 증가, 이거 무시 못한다는 얘기고요. 토제 해제로 인해서 강남 상구에 집중된 그 자본들 대부분 은행 대출을 물고 들어왔다. 결국 한두 달 후에 가계부채 증가세 공식 지표에 플러스 알파가 될 요인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결국 은행과 건설사만 배를 땅땅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어떤 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 고객들만 지금 고금리에 묶이게 된 형국이고 2, 3개월 후에 토제 해제로 몰리게 된 대출금 동선은 아마 수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남 상구에 몰린 아파트 값들이 천정부지로 올랐었으니까 이게 아마 부채 문제의 극악의 어떤 내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거 이놈의 대출이자 나만 힘드냐라는 어떤 좀 자주 섞인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은행에서 금리 내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어떤 체감금리는 고스란히 고금리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내수 침체가 가중되는 바람에 자영업자 연체자 수가 거의 15만 명에 가깝고요. 3년 전에 4만 명서 아주 가파른 거의 10만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돈 빌린 취약 차주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부채가 증가하면 그 부채를 깔 수 있는 뭔가 수입 구조가 단단하다면 충분히 레버리지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레버리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막대가 확 부러져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 부진과 고금리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작년 말 11.16%로 1년 새 2.26% 정도 뛰고 있어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던 2012년 기록을 지금 갈아치울 심산입니다. 카드 이용 내용만 딱 보더라도 수직으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만큼 소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공포기 때문에. 다음 달 내가 이번 달 신나게 카드 끌고 써. 그러면 다음 달은 공포의 달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끌은 카드에 대해서 이자 부담도 해야 되고 원금 부담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카드 부분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담대가 문제잖아요. 이거는 단위가 틀리니까 거의 5억, 어떻게는 10억 정도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내수 부진에 지갑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해 카드 이용 증가세는 계속해서 둔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역시 확실하게 이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것을 카드 이용 실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웃긴 게 돈을 쓰면 빚이 되고 안 쓰면 내수 부진이 되는, 완전 샌드위치에 딱 막혀 있는 그런 한국적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집을 사면 또 이게 부채가 돼. 안 사면 주거 공포가 돼. 벼락거지 될까봐 발을 동동 구리고, 지난달 이 거래량 올라간 거 보세요. 3,000건에서 거의 6,000건까지 올라갔잖아. 이게 강남에 몰린 고점의 아파트 사기 위한 움직임이 비강남권의 수요까지 딱 자극을 하면서, 내가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를 할지라도 고금리 불사하고 내가 서울 아파트 딱 깃발 꽂으면 언제든지 이 빚을 쳐낼 수 있는 충분한 아파트 가치의 어떤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든 거죠. 근데 이거 상당한 어떤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다. 결국 금리의 향방이 결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절대로 안 내립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고, 고금리는 무조건 부채 물린 집을 부채로 만들어, 부실로 만들어 파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산 집은 오히려 금리 변동에도 안정적인 주거는 될 수 있다. 그죠? 그만큼 이게 이전처럼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울타리를 쳐놓을 수 있는, 전월세에 쫓겨다니지 않을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은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입니다.
문제는 집값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부담 전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죠. 왜곡된 가치에 묶인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눈에 뭔가가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가치를 오히려 상승 쪽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이거 거의 경마장의 말하고 똑같아요. 90도밖에 못 봐. 그 말들은. 왜? 주변만 보지 말고 앞만 딱 바라보고 뛰라는 얘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 모든 성격들이 다 그래요. 이제 내가 산 아파트는 앞으로 달릴 일만 남았다. 이게 가장 큰, 오히려 본인이 만들어낸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아파트가 거의 왕의 어떤 본좌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 증가의 수단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자본시장이 워낙에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집, 차, 주식 다 팔아도 소용없다고 그러잖아. 왜? 그동안 내가 정말 고점에 몰린 집 사기 위해서 무리해서 빌린 돈들 그만큼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가치를 다 때려 넣어도 상쇄할 만한 어떤 이 분기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기죠. 그러니까 은퇴가 없는 거야. 은퇴의 여유로운 삶? 이거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 이 보고서에서 내놓은 결론,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 고위험 가구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거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스란히 지금 수도권, 경기권 아파트 하락세, 그리고 서울까지 포위하면서 강남은 끝까지 버틸 거라고 지금 예단하고 있지만, 강남도 지금 토지 분수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엄청난 하락세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모든 자산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알뜰살뜰 정말 안전자산이라 불렸던 아파트 하나 샀는데 이게 부채가 돼버리면 이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실이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값을 당장 낮추지 않으면 전 국민이 왜곡된 가치에 묶여 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두리 당하는 거지, 가두리. 그 딱 쳐진 그 가두리에 그냥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뭔가 내가 산 집에 대한 어떤 가치 증식도 제한이 돼버리고 평생 그냥 원금이자 갚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상제를 강남, 비강남, 수도권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집값의 어떤 적정선을 만들어줄 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대책 없이 3,000채, 5,000채 우리가 사줄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전세로 돌리고 하는 그런 비용을 차라리 분상제 재실시로 말미암아서 적정선의 아파트 가격으로 딱 묶어버리면 이거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출생률, 혼인율 그냥 완전히 일거에 그냥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부채 상환 능력의 저하는 바로 부동산 가격 거품 때문에요. 이거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 뽀개지 않고 첩첩산중처럼 이거 쌓아오고 있잖아. 그래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집값 공식이 나와야 이게 정확한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고 상승 아파트 보세요. 강남 쪽이 이제 드물게 됐어요. 노원구가 지금 3억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강남구 두구 역삼동에서 좀 올랐다는 얘기 나오고, 나머지는 주로 강동구, 성북구, 광진구, 동작구, 양천구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토지의 재지정 영향이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상승세는 확실히 꺾였다. 비강남권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최고가의 추이만 봐도 앞으로 집값은 대변동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기는 바로 실질적으로 집값이 아래로 움직이는 때 그 포인트를 찝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스피 시장 오늘도 역시 외국인 술술 빠져나가고 있고, 대신 이 증시가 불안하니까 금값이 거의 미친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점,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금값은 14만 원, 14만 4천 원 정도 가고 있네요. 이것에 비하면 지금 미국 증시는 그냥 완전 날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저점들 보세요. 4월 말 정도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가상화폐가 이제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 뭐 1억 2천이야. 1억 7천, 8천 정도 갈 가능성 높았다고 했는데 거의 이거 빠지는 거 보십시오. 이거 트럼프가 빨리빨리 이거 대응하지 못하면 상당 부분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거릴 가능성 높습니다. 아무튼 자본시장은 거의 지금 상식 밖으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 당연히 아파트 시장은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고, 고스란히 상승분은 거품같이 사라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한국 집값의 대분수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조금만 더 허벅지 딱딱 바늘로 찔러가면서 참으셔야 돼. 인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DH First Year iPark 무순위 4월 달에 나오게 되죠. 이거 아마 2025년에 가장 뜨거운 이 무순위 줍줍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무순위 청약 자격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4월에 나오기 때문에 5월까지는 무주택자들은 무순위 줍줍을 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그러니까 전국 청약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몇백만 명 모이겠다. 그죠? 3구 타입 6억 5천, 5구 타입 12억, 132 타입 21억 정도 하는데, 3구 타입은 지금 15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구 타입은 27억, 그리고 134 타입은 55억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예. 이렇게 초기 분양가하고 지금의 가격은 거의 이게 지금 20억 차이도 나고, 그죠? 기본적으로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틈새들은 좀 조목조목 잘 따져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2025년 천지 개벽할 아파트 시장 잘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지만, 풀악셀 밟고 아파트 시장의 해체와 재편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적으로 고속 질주할 가능성 높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무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틈새와 우회로를 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2025년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토호제를 분수령으로 해서 지금 강남 집값이 요동을 치고 있죠. 상승적으로 이전에는 요동치고 있었는데 하락적으로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강남권의 이런 대변화가 비강남권으로 확대될 가능성 높겠고, 지금 시동을 일단 걸고 있어요. 풀악선을 밟고 아파트 시장의 그 가치의 해체와 재편의 어떤 모습들이 질서정연하게 시장의 논리대로 정말 인공적인 어떤 부양하기 위한 규제 해제나 또 다른 어떤 규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없는 한 시장적인 어떤 아파트 시장의 가치는 확실하게 대조정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 집중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회를 노리시면서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브라운 북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